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의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4월의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는데 4월 달에는 이슈가 좀 많았죠. 2차 전지 산업이 고점 대비 가격 조정도 크게 나왔고요. SG 사태 그리고 KG 모빌리티의 거래 재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SG 사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까지 그 여파가 넘어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주력 사업이나 아니면 실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2차 전지를 신규 사업에 넣어서 주가를 강제로 부양시키려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 검사에 나선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 조작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2차 전지가 과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슈고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3년, 4년, 5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거의 다 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으로 이 주식을 과감하게 사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를 같이 보면서 가볼까요? 일단 그 산업은 바로 AI입니다. AI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 있죠? 그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상표권을 내세워서 챗 GPT의 API를 사용한 서비스 명칭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24일 날, 4월 24일 날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에 자사 API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명의 GPT, 오픈 AI, 챗 GPT를 붙이지 말 것을 권고를 했고요. 실제로 이 GPT-4로 구동되는 GPT-4로 개발된 이런 표현을 쓰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공식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다면은 협력 혹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등의 표현을 못하게 제한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챗 GPT로 인해서 GPT-4로 인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현재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GPT-4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이 견제를 한 이후에 기업 고객을 겨냥한 챗 GPT 서비스 모델을 곧 있으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2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챗 GPT 비즈니스가 곧 출시될 것을 게시를 했고요. 이 챗 GPT 유료 서비스를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챗 GPT의 문제라고 했던 회사의 내부 정보가 새어나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삼성에서의 보고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이 사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넘어가면 어떡하냐, 보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난 2월에 챗 GPT-4를 월 $20에 유료화하면서 운영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이 챗 GPT 비즈니스가 거기에 따른 연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연간 운영 비용이 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죠? 6,500만 원 수준에서 1조 3천억 정도까지 엄청나게 들쑥날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픈 AI가 잘 나가니까 네이버도 당연히 AI 산업이 뛰어들고 국내 기업들도 다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AI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챗 GPT 등 초거대 AI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AI 열풍을 불고 있죠. 아마존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구글도 하고 있고 다 이 산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부족 문제가 네이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부족으로 네이버가 이제 2달 뒤에 7월에 공개할 예정인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버 X를
외부 기업에 제공을 못하게 됐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요.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은 네이버 클라우드는 하이퍼 클로버 X를 공개한 다음에 이거를 사내에만 네이버에만 이 서비스를 적용하고 외부 기업 API 형태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반도체를 확보한 다음에 이러한 형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하이퍼 클로버 X의 학습과 일부 서비스 추론에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 수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경쟁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하이퍼 클로버 X에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활용해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AI 검색 서비스 서치 GPT도 이용횟수의 제한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가칭이고요. 아마 이 이름을 쓰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용 횟수의 제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한 번 쓸 때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서버를 다 감당할 만큼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거기다가 네이버가 AI 사업에 관련해서 적자가 2,500억 원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공개되는 서치 GPT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편이지만 사실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와 긴급 회동을 하면서 이 H100 최신이죠. 지금 최신 AI 반도체 추가 공급 요청을 했는데 물량 확보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도 달라고 하죠. 구글도 달라고 하죠. 아마존도 달라고 하죠. 클라우드 기업들이 다 AI 반도체를 이미 선점을 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금 적자인데 구매 예산도 부족해서 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많이 사오던 핵심 고객, 주요 고객사기 때문에 사실 먼저 물량을 넘겨주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워낙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까지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관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네이버는 오케이 알겠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구글이 1등이냐 아니면은 챗 GPT로 떠오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1등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기차도 테슬라를 따라가냐 비아디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가냐 구글을 따라가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네레이티브 AI 기술, 검색 엔진 등에 통합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구글이 AI 혁신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죠. 지난주에. 발표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미래 핵심 도구라는 점에서 동의했지만 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단 구글 같은 경우 어때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구글을 신뢰한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허위 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나델라 같은 경우에는 AI가 사람들의 온라인 검색 방식에 변형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AI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이 구글 CEO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지난 2월 이후에 어플의 설치율이 무려 4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게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배나 늘었고요. 하루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점유율이 엄청나게 낮았던 그러한 빙인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구글이 AI 경쟁에서 밀릴 경우에 코닥처럼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테마별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매화 왈라 전략가는 구글이 지난해 인공지능 경쟁에서 코닥 모먼트를 겪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 코닥 모먼트는 미래 추세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의 문구를
코닥 모먼트라고 하는데 이 문구가 왜 나왔냐? 옛날에 카메라랑 필름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브랜드가 코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데 들어가면은 코닥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코닥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면서 문을 닫았죠. 시장을 꽉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됐던 기업이 바로 코닥입니다. 구글이 현재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고요. 매화왈라는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DB를 갖고 있죠. 엄청난 고객 정보 수십억 명이 사용하니까요. 그 정보를 가지고도 그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도 핵심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핵심 사업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다가는 지금은 검색 엔진 쪽에 조금씩 치고 나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빙이 구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핵심 산업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자, 구글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세요. 2022년도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거든요. 구글이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구글은 30%밖에 안 되죠. 네이버가 60%입니다. 자, 대만에서는 빙을 가장 많이 쓰고요. 한국에서는 네이버, 중국에서는 바이두,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걸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구글을 가장 많이 써요. 빙이 그나마 이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구글 다음으로 빙을 쓰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즉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검색 엔진을 꽉 잡고 있는데 이 검색 엔진을 꽉 잡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빙한테 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산업에 대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AI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본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미국 기업 중에서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항상 문제가 되었던 이 오답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개발을 합니다. 생성형 AI 챗봇의 오답을 줄이고 주제를 만약에 벗어나면 환각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엔비디아입니다. 이거는 네모가드 레일이라고 부르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AI 모델이 사실과 다른 팩트를 말하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말하거나 유해한 주제, 말해서는 안 되는 좀 조심해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막고 유해한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막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 AI 챗봇이 가짜 정보를 진짜인 양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돼 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실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이 엔비디아는 오픈 AI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오픈 AI와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근데 오픈 AI 성장 오케이 알겠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업혀서 가는 거냐?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AI 반도체를 다른 기업들이 만들면은 엔비디아가 추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구글, 인텔, 퀄컴 등 엔비디아를 뛰어넘기 위한 GPU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비디아의 성능 H100이 최고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H100을 출시한 다음에 4,5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늘면서 6천만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현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픈 AI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AI 법인 하나 만들었죠. 거기에 엔비디아의 GPU를 수천 개를 적용하기 위해서 구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오픈 AI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머스크의 AI에도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I 학습과 추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연산 처리 장치를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엔비디아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독점한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을 보면 되겠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D램 12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게 10단 이상으로 쌓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처음이고요. 12개를 수직으로 적층해서 최고 용량인 24GB를 구현하는 HBM3를 이번에 개발을 합니다. 이게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딥러닝도 그렇고 이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분야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고요. GPU 강자인 엔비디아가 현재 SK 하이닉스의 HBM3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잡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 AI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연평균 4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HBM의 시장의 힘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존재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네는 고성용 AI 서버용 HBM3급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얘네가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적 재산권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플랫폼 IP 통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HBM3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 이상으로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온 만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신다면은 이제 다음 분기 전까지 지속적인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반도체 설계자산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천천히 꼭 모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얘네가 GPU에 동반되는 HBM을 붙여주는 본딘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HBM의 증설 장비가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엄청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HBM 성장도 같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른 증설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가 HBM 장비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전극용 TC 본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사실 이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즉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이 상위에 있는 점유율을 꽉 잡고 간다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반드시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함께 모아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모아가기에 좋은 종목 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 잡으셔서 다들 높은 수익률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